여기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진연필, 영국 경찰이 신뢰받는 이유, 또 그를 잡으려는 정의로운 형사 김재명.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그리고 둘 사이에 낀 천재 프로그래머 박장군. 응? 저 내 차인데? 아이씨.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수필을 쓰는 영화수필가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세 번째 상영작은 조희석 감독의 2016년작 마스터입니다. 아시다시피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으로 실제 일어났던 조28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죠. 이병헌과 강동원 그리고 김우빈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봉 당시 700만을 넘기며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평단의 평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우민호 감독의 내부자들 같은 임팩트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관련해 한 번쯤 생각해볼 거리를 적지 않게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스포일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크레모아급인데요. 건드리면 터지겠죠? 그러니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미련 없이 채널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좋은 머리로 왜 공무원을 영화 후반부에서 사기꾼 진 회장을 잡기 위해 로비스트로 가장에 접근했던 재명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리고 맙니다. 사기? 그리고 둘은 이런 대화를 나누죠.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10억, 100억이 됐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줘.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뭐라 부르던 너 같은 놈들 감옥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아이고, 그래서 지금 감옥 들어가 계신 분 있나? 다들 사면 받잖아. 그게 세상이야. 오히려 나한테 힘이 돼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사실 이 영화에서 화려한 언변과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또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온 다단계 회사 원네트워크의 회장 진연필은 절대악을 상징합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희대의 악당입니다. 반면 경찰지능범죄수사팀장인 재명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절대 성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천재 프로그래머인 장군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장군은 진 회장의 최측근이었는데요. 진 회장을 잡기 위해 재명이 장군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떨 때는 진 회장에게 붙었다가 또 어떨 때는 재명에게 붙으면서 박쥐 같은 행보를 보이죠. 그렇게 성과 악 사이를 오가는 장군은 어찌 보면 성과 악이 내면에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영화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세 주인공 가운데 장군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각 좀 하자, 생각. 머리 좀 굴려보자고. 그런데 이 영화는 사기라는 경제범죄를 통해 인간 세상에서의 성과 악에 대한 구분을 우회적으로 비꼬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서 보셨던 진 회장의 궤변이랍니다. 비록 궤변처럼 들리지만 엄연한 현실이죠. 그렇게 악이란 건 사이즈가 커지면 정체가 바뀌는 게 우스꽝스러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디 사기 사건만 그럴까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일찍이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였던 묵자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1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명을 죽이면 인간 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악은 사이즈가 커지면 변질이 되는데요. 선과 악의 판단에서 열애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선으로 둔갑하기도 하죠. 아마도 사이즈가 거대해진 악이 권력, 즉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는 권력을 갖게 된 악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원래 쿠데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하면 이미 쿠데타가 아니니까. 한편 선과학에 대한 판단은 이익과도 결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과정보다는 결과가 선과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조 단위로 사기를 친 뒤 재벌이 돼서 고용 창출을 하면 선이 되고,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가 영웅이 되는 까닭이 아닐까요? 인간 세상에서의 선과악, 조금은 어설프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건 분명합니다. 진해장이 어둠이라면 제명은 빛인 셈. 그래서 그 중간에 놓인 장군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영화 후반부에서 장군은 진해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되게 닮았어. 근데 또 되게 다르다. 근데 저 형이 진연필 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인간에 대한 희망이 엿보이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장군의 선택은 나도 어찌 무슨 보면 개소리인지 당연한 잘 일이기도 모르겠는데. 하죠. 잘 봐. 우리도 밤하늘을 바라볼 땐 어둠보다는 빛을 네가 말한 먼저 세상이 어떻게 찾으니까요. 바뀌는지. 이 영화는 결말이 감동적인데요. 사기 사건이 폭력 사건보다 더 나쁜 이유는 피해자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의지를 꺾이게 만들죠.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기 사건은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조이팔 사건만 해도 자살한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로 한수되고 다시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때까지 1년 넘게 걸려. 희망 고문이야. 사람들 못 기다려. 직접 하지? 손 떨려서 못해. 결자 해지. 아이고.